그 부분부터 저희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의 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견 나왔다면서요?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 내용입니다. Surging oil prices won't drive stagflation in the US, but investors should focus on snapping up quality stocks in 5 key sectors. Morgan Stanley says. 어제까지만 해도 이 미국 GDP에 대해서 조금 우울한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 우울함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미국 경제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과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차입 비용 증가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촉발됐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과장됐고 아직 적극적인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가 결론적으로 연준의 정책과 인플레이션 기대를 견인할 때 그때 주목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가와 금리 인상의 영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요인을 들면서 저축률이 소비를 지속하기에 충분히 높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저축률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진단을 한 겁니다. 이와 함께 모건 스탠리는 합리적인 평가를 받는 우수한 기업을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금융과 에너지, 헬스케어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에 집중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저축을 과연 많이 할 수가 있을까요? 인플레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소비자 물가에 많은 좀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방어가 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의견을 조금 취합을 한번 해볼까요? 다른 IB 쪽에서의 시각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네. 조금 놀랐던 것은 약간 비슷했습니다. 네, 결이 조금 비슷했는데요. 우선 JP모건 체이스는 유로존이 압박을 받고 있지만 유로존 경기 침체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하향 조정 이후 이코노미스트들은 유로존 GDP 성장률을 3.2%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추가 하향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GDP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두 IB 측에서는 조금 비슷한 결을 드러냈는데요. 경기 침체가 기본적인 결과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 지역의 경기 침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망이 됐다면서 중앙은행과 정책 담당자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성장 악화를 막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반영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장됐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JP모건은 주식시장의 경제 불황을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이 GDP와 기업 실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경제 불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GDP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전쟁과 긴축 때문이죠. 때문에 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부활이 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관련주가 굉장히 또 강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트렌드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맞을까요? 좀 과장됐다라는 이런 IB 쪽의 시각을 조금 더 확인하면서 조금 더 전략 다듬을 필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연준의 결정에 모든 이목이 이번 주에 쏠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긴축 버튼을 누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틀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긴축의 시대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죠.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 내용입니다. The outlook for the Fed to tame hot inflation is much less certain and amid war in Europe, experts say. 이번에 연준 관련해서 바로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연준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과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25bp로 인상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찰스 슈왑은 시장은 지금 경제에서 나타나는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매우 공격적인 속도의 연준의 긴축 속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투자자들은 3월 회의 이후 5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에 부딪혀 본 적이 없다면서 자신들의 전망을 너무 확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요즘처럼 여러 이벤트가 혼합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모든 이들의 전망은 애누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내놨습니다.
존슨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번 주 회의를 통해서 이전에 제안을 한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회의 때마다 통화 정책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고요. 연준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분명히 이것을 경고해야만 할 것이며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무디스 인베스터스에서도 연준이 올해 최소 3회 그리고 내년에는 3회에서 4회가량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조정 가능성 또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얼마를 올릴까? 네, 25bp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어떤 회수라던가 긴축의 강도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변수네요. 그거를 결정지을 거는 아무래도 이 전쟁 사태가 될 거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아시아 지역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 네, 아시아 지역에 대한 발언도 살펴보겠습니다. 무디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앙은행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들은 팬데믹 이전 대비 대체적으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 정책 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계속 회복 중이고 소비와 투자 회복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무디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다른 신흥시장에 비하면 조금 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이 더 길어질 경우에는 일부 아시아 지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2022년 초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대부분 나라에 비해서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조금은 낮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아시아 지역도 이 여파,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를 좀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당장 우리 증시만 해도 요즘에 외국인들의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죠. 네, 수급적인 좀 불리함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또 고민 함께 필요한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뉴스였고요. 다음은 테슬라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테슬라가 회복이 될까? 투자하신 분들은 좀 유연하다라는 느낌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긍정적인 이번에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Goldman picks Tesla, Buffett-backed BYD and more to play rising commodity prices. 이 골드만삭스에서 테슬라 주가와 관련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주말 동안 일론 머스크는 원자재 가격의 폭등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주가가 50%가량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업체들을 유가 상승 속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유가가 비쌀수록 내연 기관차의 매력보다 전기차의 매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 건데요. 유가가 배럴당 $100 정도였을 때 운전자가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에는 연간 $850를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골드만은 이 테슬라가 수직 개혁화를 달성한 점을 높게 평가를 하면서 테슬라에 관해서 수년간 배터리 원가 구조를 줄이는 데 앞장서 왔다면서 이 최근에 배터리 금속 급등세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 테슬라의 기술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테슬라도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테슬라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골드만이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실적 모멘텀이 강하다면서 배터리 성장 그리고 배터리 시장에서 선점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국내 주식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많은 주가 훼손이 있는 상황인데 괜찮다고 합니다. 성장성 굉장히 좋게 봤고요. 골드만에서 지금 도요타와 BYD도 좋게 봤고요. 폭스바겐까지 묶어서 주가 상승률 50% 더 남아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 조금 더 힘 받을 수 있는 뉴스로 세 번째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점검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가지 뉴스 함께 외신 뉴스에서 살펴봤습니다.